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2015학년도 3월 고2 모의고사 34번부터 37번 문제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 자, 고전 소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김만중의 구운몽. 너무너무 중요해서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지문, 고전 소설, 그 부분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먼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이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김만중의 구운몽을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날 때요, 특히 방학 때 이럴 때 이런 작품들, 고전 작품들, 뛰어난 작품들을 꼭 정리해두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문 분석하기 전에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나타난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 윗글, 즉 이 소설의 특징을 정리해 본 것인데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골라라. 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보기의 부분에 해당하는 특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 지문에 해당하는 부분, 전기적 요소, 이거 고전 소설의 특징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바로 이 지문에 나와 있냐를 묻는 거예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지에 나와 있는 이 지문에 해당되는가를 여러분들 조심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와 B의 역할, 그리고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에 대한 내용 이해. 이 소설은 인간의 욕망을 다른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 하지만, 그렇지만 주위의 시선이나 당대 일반적 가치관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뭐하기도 한다? 제어하기도 한다.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번 문제는요, 한자 성어 문제죠. 속수무책, 수수방관, 아연시색, 아나문, 혼비백산.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하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그럼요, 바로 우리 지문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이라는 사람이요, 속세의 욕망을 갖고 그것을 바라고 원하다가 육관대사에게 벌을 받아요. 속세로 버려지게 되죠. 던져지게 되죠. 속세로 와서 양소유라는 인물의 삶을 사는데요.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은요, 이제 첫 번째 여인인 진채봉을, 팔선녀 중에서 진채봉이라는 여인과 연을 맺는 부분입니다.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 중요합니다. 양소유라는 인물 나오죠.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화주 화음현 땅에 이르러 버드나무를 보고 씨 한 수 읊는다. 화주 화음현, 이것은 뭡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이것은 공간적 배경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럼 소설을 어떻게 분석합니까? 시는 상정태, 상황, 정서, 태도. 하지만 소설을 어떻게 분석하냐?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양소유, 배경, 시간적 배경, 그리고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건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양소유는 뭐가 되는 거죠? 주인공이 됩니다. 주인공. 자, 봄바람이 시음는 소리를 누각 위로 올려보내니 마침 누각에서 한 미인이 낮잠에 빠져 있다가 놀라 베개를 밀치고 일어나 앉았다. 한 미인이라고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요. 또 인물이 나오죠? 창문을 활짝 열고 문턱에 기대어 소리나는 곳을 찾아 눈을 돌리니 소유와 눈이 딱 마주쳤다. 소유는 이 주인공인 양소유를 의미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물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소유, 그리고 뭐 양소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상공,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은 인물을, 한 인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그 인물을 나타내는 호칭의 변화를 잘 살펴서 작품을 분석하면 좋겠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귀 밑으로 흘러내렸고 옥비녀는 기울어져 있었다. 흐린 눈으로 멍하게 앉아 있는데 가녀린 몸에 힘이라고는 없어 보였다. 눈가는 아직 잠이 덜 깬 듯하고 뺨에는 연지가 반쯤 지워져 있었다. 하늘이 낸 듯한 어여쁜 자태. 뭐 외양 묘사가 쭉 나오죠. 하늘이 낸 듯 어여쁜 자태. 외양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그 미인의.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도 없었다. 정말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마주 보는데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이때 양생의 시동, 심부름하는 아이가 돌아왔다.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미인이 정신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다 갑자기 깨닫고 문을 닫고 들어갔다. 그윽한 향기만 바람을 타고 풍겨올 뿐이었다. 소유는 시동을 원망했다. 왜 원망했냐? 왜 원망했습니까? 지금요, 양소유하고 그 미인이 서로 바라보고 한눈에 뭐한 거야? 반한 거예요. 근데 지금 뭐요? 시동이 돌아와서 저녁 식사 다 됐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여인이 정신을 차리고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려서 그 여인이 사라진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은 지금 첫눈에 반한 거예요. 미인이 구슬발을 치고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약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다. 약수, 전설상의 강으로서 절대 건널 수 없는 강. 자, 어쩔 수 없이 시동과 돌아가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한 번씩 돌아보았으나 굳게 닫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소유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관에 돌아왔고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미인의 성은 진씨고 이름은 채봉으로, 미인이 누구냐? 진채봉. 진어사의 딸, 진어사는 아버지가 되겠죠. 어사는 이제 벼슬 이름입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형제도 없었다. 그래서 진채봉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결혼에 비년을 꽂을 때가 되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이때 진어사는 서울에 가 있었고 채봉 홀로 집에 있었는데 꿈에도 생각지 못한 귀남자를 만나. 그 귀남자가 누굽니까? 양소유. 그 풍모를 보고 기뻐하고 그 시를 듣고 제주를 흠모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여자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자의 평생 영욕과 백년 고락이 모두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스스로 삼마상현을 따르기로 정하고 실행했다. 이건 뭡니까? 탕문군이라는 사람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옛날에 이랬다. 그래서 나도 이럴 것이다 라고 해서 고사를 인용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삼마상녀라는 사람은요, 탕문군이라는 과부가 따랐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천연히 내가 먼저 나서서 뜻을 밝히면 스스로 자기 결혼의 중매를 서려한다는 혐의를 얻을 것이다. 하지만 역접이잖아요. 옛날에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했으니 처녀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지 않으랴? 그러니까 자신의 뭐예요?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 그 사람도 이름도 묻지 않고 어디 사는지를 알지 못하면 나중에 아버지에게 구해서 중매를 보내려고 해도 천지사방 어디에서 그를 찾을 수 있으리? 이에 한폭 종이를 펴 시 한 수를 쓰고 봉해서 유모에게 주며 말했다. 이 편지를 가지고 저 여관에 가서 아까 작은 낙이 타고 우리 누각 아래에 와서 양유사를 지은 상공을 찾아 전하세요. 이 상공 누구다? 양소유. 이름이 계속 그러니까 호칭이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거. 내가 인연을 맺어 일생 몸을 맡기고 싶어함을 알게 하세요. 막중한 일이니 꿈을 대지 마세요. 상공은 얼굴이 옷 같고 눈썹은 그린 듯한 어때요? 양소유의 외양 묘사를 하고 있죠. 어떤 방법? 비유, 직유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린 듯하니 비록 여러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쉽게 알아보실 거예요. 나중에 내 편지를 친히 전하세요. 시키는 대로 하려니와 나중에 어사께서 물으시면 어찌 대답하리까? 그것은 내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질문해요. 유모가 나중에 아버지께서 물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니 걱정 마세요.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 두 번째 물음을 합니다. 유모가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물었다. 상공이 결혼이나 약혼을 했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미 유부남이면 어떡하죠? 품절남이면 어떡하죠? 채봉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불행히 결혼했으면 실로 그의 첩이 되는 것도 꺼리지 않겠지만 내 보기에 젊은이 아직 결혼 안 한 듯 싶어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과 결혼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유모가 여관으로 가서 양유사를 읊조린 손님을 찾았다. 이때 소유가 여관 문 밖에 서 있다가 노파의 말을 듣고 말했다. 양유사를 지은 사람이 나요. 노파는 무슨 이유로 물으시오? 중략되어 있고요. 유모는 소매에서 채봉의 편지를 꺼내 소유에게 건넸다. 소유가 뜯어보니 답시였다. 아까 양유사라는 거 뭡니까? 화주 화엄현의 땅에 이르러서 버두나무를 보고 시 한 수를 읊었어요. 버두나무와 관련된 시를 읊어서 그 버두나무를 갖고 진채봉이 시를 쓴 거예요. 누각 앞에 버두나무 심은 뜻이 버두나무로 이제 소재를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은 뜻은 임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 그러니까 임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 나는 어떤 목적? 버드나무를 심은 목적은 뭡니까? 나의 입장에서의 목적은, 버드나무를 심은 목적은 님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 그건 님을 떠나지 못하게, 님을 붙들기 위한 목적이죠. 님을 붙들기 위함이에요. 근데 님은 뭐라고 이야기 하나 들어봅시다. 어쩔 가지꽃과 채찍 삼아. 버드나무를 채찍을 삼아서 바삐바삐 서울길로 향하는 거. 그러니까 님은 버드나무가 어떤 목적이요? 떠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님을 붙잡아 두고 싶다라는 거죠. 소유는 그 글의 청신 맑고 산뜻하고 완곡 부드러움에 크게 감복하여 기려 말하였다. 옛날에 저명한 시인 왕윤왕 이백이 고쳐 지으려 해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리라. 이에 고운 색종이를 펼쳐 한 수 시를 지어 유모에게 주었다. 이제 이것은 이제 소유가 답시로 진채봉에 보내는 거죠. 버드나무 10,000가지 과장법이죠. 버드나무의 가지가 많아도 어떻게 10,000,000가지가 되겠어요? 10,000,000가지 가지마다 마음을 묶고 그 가지가지마다 마음을 묶어서 월화노인끈을 만들어 월화노인 전설상의 부부의 연을 맺는 노인이다라는 거죠. 삼신할머니는 뭐 아이를 점지해주는 할머니, 월화노인은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노인이다. 월화노인끈 만들어 봄 소식 이루고자. 버드나무 가지에 뭐 있다? 나의 마음을 묶어서 월화노인의 끈, 즉 다시 말하면 부부의 인연을 맺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 이거예요. 유모가 시를 가슴속에 넣고 나가는데 소유가 불렀다. 그대가 시는 진땅 사람이고 소생은 촛땅 사람이니 한번 헤어지면 만리 거리에 산천이 가로막혀 소식조차 통하기 어렵소. 하물며 오늘 일은 중매인도 없이 한 것이니 나중에 의지할 데도 없소. 오늘 밤 달빛을 따라가서 아씨의 용모를 보고자 하니 어떻겠소. 소조의 시에도 이런 뜻이 비쳐있으니 노파가 아씨께 여쭈어주오. 유모가 채봉에 갔다 와서 말했다. 아씨가 난군의 답시를 받아들고 아주 감격했습니다. 난군의 뜻을 전했더니 아씨가 남녀가 결혼식도 치르기 전에 사사로이 만나는 것은 예법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난군께 몸을 맡기고자 정했으니 어찌 난군 말씀에 따르지 않겠어요. 다만 한밤중에 만나면 사람들의 구설에 오르기 쉽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하시면 반드시 꾸짖으실 테니 내일 우리 집 중당에서 만나 혼약을 정하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소유가 안타까워하며 말했다. 아씨의 밝은 의견과 바른 말은 소생에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오. 유모에게 약속이 어긋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2번, 3번 부탁한 유모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는 돌아갔다라고 하면서 부부의 연을 이렇게 맺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34번 문제로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제는 읽었으니까요 바로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기이함 그리고 비현실적이 있다라는 건 그 고전 소설의 기본적인 특징이지만 지금 이 지문상에서의 특징은 전기적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전기적 요소가 없다. 신비로운 공간적 배경? 아니요. 화주, 화음현이라는 땅. 현실적인 배경이니까 틀렸죠. 디귿,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지규법, 인물의 외양. 아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앞에서 그 양소유의 외양 묘사를 하면서 상공의 얼굴이 옷 같고 눈썹은 그린 듯하니 옷 같고 그린 듯하니 지규법 설명했으니까 맞죠? 이야기의 바깥의 서술자. 고전 소설의 서술자는 어떻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그러니까 바깥에 서술자가 있어요. 인물과 사건을 제시합니다. 맞아요. 정답은 3번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A와 B에 대한 설명. A를 읽고 소유, 그러니까 그 진채봉이 보낸 시를 읽고 소유는 채봉에 대한 긍정적 태도 강화. 그렇죠. 뭐라 그랬습니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앞으로 넘기셔서 보시면 A 밑에 보시면요. 소유는 그 글의 청신, 맑고 산뜻하고 완곡, 부드러움에 크게 감복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긍정적 태도 나타나죠? 그리고 두 번째, A에는 소망이 무산될까 안타까운 채봉의 심정. 그렇죠. 나는 님의 말을 묶어두려 한 것인데 어찌하여 가지것과 채찍삼아 바삐바삐 서울길로 행하는 거. 행하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죠? 안타까워하는 채봉의 심정 담겨져 있죠? 맞고요. 3번,
B에서 버드나무 1000만 가지는 소유의 소망. 어떤 소망? 부부의 연을 맺고자 하는 소망. 담겨있죠. 맞고요. A와 B 모두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이라는 게 뭡니까? 표면과 이면, 겉과 속이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상반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건 나와 있지 않아요. A, B 둘 다요.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A와 B에서 채봉과 소유는 동일한 소재. 동일한 소재 뭐예요? 버드나무. 그죠? 이거에 의탁해서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맞지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36번 보기를 참고해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것도 아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건 뭡니까? 열심히 죽겠다고 문제 풀어놨는데 틀린 거 고르는데 맞는 거 골라서 틀린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에 아는 것은 다른 것은 틀린 것은 못한 것은 이런 곳에 꼭 표시를 해놓고 동그라미를 쳐놓든지 여러분들 표시를 해놓고요. 그 문제에 맞는 정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작은 실수가 여러분들 한 등급을요 더 올려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아까 보긴 읽었으니까요. 자, 소유가 시동을 원망한 것은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못한 데서. 그렇죠. 그 여인과 어떻게 연을 맺고 싶은데 그냥 불러서 갈 수밖에 없고 여인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원망. 맞죠. 2번 채봉이 떠올린 옛말 자신의 욕망 충족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까 고사를 인용했다라 그랬죠. 옛말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옛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탕문군은 과부였지만 나는 사마상회를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나도 뭐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욕망 충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한 겁니까? 인용한 거 맞죠? 옛말에 신하도 임금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다. 이 부분이네요. 이 부분은 뭐야? 자신의 선택. 나도 남편을 선택할 수 있다. 욕망 충족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 맞죠? 3번 채봉이 유모에게 지시 내용의 막중함을 강조한 것은 주위의 시선을 중시했기 때문에 가 틀렸어요. 뭡니까? 자신의 욕망, 즉 채봉의 욕망을 중시했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에요. 3번은 틀린 것입니다. 4번 유모가 채봉에게 질문한 것은 채봉의 욕망과 관련된 당대 가치관 고려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첫 번째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두 번째 결혼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치관을 고려했기 때문에 맞아요. 5번 채봉이 소유의 제안을 부분적으로 거절한 것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밤에 의존하고 낮에 만나자. 다른 사람들 눈도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5번 맞습니다. 자, 37번 소유는 채봉이 창 안으로 사라지자 굉장히 어땠어요? 속수무책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1번이 정답이죠. 자, 수수방관은 무슨 뜻입니까? 간섭하지 않아서 그대로 버려둔다 이런 뜻이에요. 수수방관 그냥 그대로 둔다 이런 뜻이에요. 아연실생 크게 놀라서 얼굴빛이 바뀐다라는 뜻. 아나무인 아주 방자고 교만해서 사람들 아주 업신여기고 낮추어 본다라는 거. 혼비백산 혼이 놀라 흩어질 지경으로 깜짝 놀랐다. 정답은 1번. 이거 한자성어 나올 때마다 정리해 두시고요. 꼭 써서 정리하시면서요. 꼭 그 뜻을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구운몽에 대한 34번부터 37번 문제를요 정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을요 여러분들 구운몽 꼭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문제 풀어본 것 꼭 복습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것으로 꼭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